7일 생생주식입니다. 먼저 이번 주 점검할 변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죠. 현지 시각으로 10일이죠. 10일에 9월 10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는데 앞서서 PPI가 상승을 했었죠. 예상보다 높게 상승을 했었죠. 그 영향을 감안해 볼 때 CPI도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요. 최근에 이제 부진한 고용 지표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CPI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다시 약간 둔화될지 요게 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9월 정기국회 상법 개정안과 세제 개편안 수정안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히 세제 개편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논의가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신경을 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한국 불법 체류자 체포건이 있었어요.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에 있는 특히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 체류 체포 이 소식이 주말에 일단 들려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한국인 불법 체류자 체포와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파장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게 결국 트럼프의 전략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특정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나오곤 있지만은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냐 아니냐라는 건데 체포 배경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좀 묵인되던 그런 사례 부분이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의도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국에 연간 100만 명의 추방 목표를 부여했는데 최근에 이 실적이 좀 부진해가지고 국장을 교체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좀 지시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정부의 시간 끌기, 관세 협상 과정에서의 어떤 시간 끌기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서 현대차와 LG 공장을 노린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보는 그러한 해석도 또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이 두 가지 이 현대차와 이 LG 엔솔 공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업적 중 또 하나였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어떤 견제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분명한 거는 일단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국으로서는 어쨌든 미국과 일단 이거를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갈지 이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증시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뭐 제한적이겠지만 다수의 부정적인 반응이 일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월요일장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점검할 변수 중에 한 가지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일단 포지션을 놓고 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그러니까 9월물 선물 현재 누적 포지션은 7,936계약 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현재까지는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을 포함해서 주식도 포함하고 해서 옵션과 관련된 옵션 만기와 관련된 선물 옵션 만기와 관련된 어떤 포지션들을 놓고 보면 일단 기관이 좀 상방 쪽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외국인은 다소의 가두리 내지 그 다음에 약간의 하방 요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은 박스권 가두리 내지 약간의 하방, 기관은 좀 상방 이런 논리에 잡혀 있기 때문에 상승 쪽을 위해서는 기관이 좀 변수로서 이번 만기일에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이 얼마나 시장을 가두리로 계속 유지를 시키는가 이 부분이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 증시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5주 이평선을 중심으로 일요일에 우리가 주로 체크를 해왔는데 보면은
코스피도 5주 이평선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이 기준점을 넘겼다가 다시 하향했다가 넘겼다가 다시 하향했다가 이거는 그냥 박스권 등락이기 때문에 이 기준점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기준점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한 다음에 고점을 높여나갈 경우에는 위로의 방향성이 돼버립니다. 반대로 하향한 다음에 고점으로 저항된 다음에 저점을 낮춰갈 경우에는 하방으로서의 어떤 방향성이 돼요. 우리가 5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계속 체크하는 이유가 이거 즉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곧 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주 만기일 목요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전후로 해서 그동안 박스권으로 지루한 등락을 보여왔던 한국 증시가 위든 아래든 한 번의 방향성을 시도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는 이 5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3200포인트가 5주 이평선이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32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이게 다시 지난주에 약간 위로 마감됐잖아요. 다시 만약에 3200포인트를 또 하향한다. 그러면 최소한 또 그냥 박스권 등락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가 되면서 위로 가야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3200포인트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다시 5주 이평선 위로 지난주에 마감이 됐잖아요. 이 위치가 5주 이평선 위치가 803포인트입니다. 803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다시 하향한다면 계속 박스권 등락이에요. 지지가 되면서 고점을 높여나간다. 지지가 되면서 고점을 높여나간다. 이러면은 뭔가 위로의 어떤 방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번 주 증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LG에너지 엔솔과 그 다음에 그 현대차 이 불법 체류자 요 체포 건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이제 미국 노동청이요 외국인 노동력의 표본 조사를 할 때 불법 체류 여부를 묻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만약 불법 체류자들이 이러한 어떤 표본 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미국의 고용 지표, 고용 수치가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뭐 일각의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각각의 일단 뭐 추정치들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당장 월요일 날은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말씀드렸던 그러한 변수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또 점검을 해 나가 봐야 될 거예요. 자, 이번 주 한 주도 일단 증시 좀 변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